2024년 3월 9일 토요일 오후 2시 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제2 강의실이 어딘지 모르겠네요. 한번 보입시다. 제2 강의실. 보입시다. 5번 같나? 여기는 제2 강의실이라고는 특별하게 기재가 되어 있는 것이 없네요. 오늘 아침에 새벽 이제 4시에 일어나 가지고 부산에서 예, 수고하십니다. 수고 많습니다. 예. KTX로 아침 6시 22분 차로 서울역에 이제 부산에서 출발해 가지고 서울에 도착을 하니까 9시 한 10분쯤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지하철 타고 종로 3가에 내려 가지고 지하철 3호선이죠. 대화 쪽으로 가는, 대화역 쪽으로 가는 그 3호선을 타고 구파발에 내리니까 그게 구파발 제1 지하철 그 1출입구 거기에서 한 20분 기다리니까 여기서 하늘궁에서 오는 그 대형 버스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타고 여기 하늘궁에 오니까 한 11시쯤 됐습니다. 오늘 여기에 이제 그 아침에 출발을 할 때는 굉장히 추웠습니다. 굉장히 추웠습니다. 그래서 코트 안 입었으면은 코트하고 여기 목도리죠. 목도리를 안 했으면은 안 될 뻔했어요. 굉장히 추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는 굉장히 따뜻하네요. 이제 봄 날씨입니다. 제 장인어른께서는 오래되니까 몇 년도에 돌아가시는지는 참 죄송하지만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은 아마 1988년 그 올림픽 그 아마 전후로 해서 그래 돌아가셨어요. 참 그 돌아가신 연도하고 그거를 날짜를 몰라서 진짜 죄송합니다. 정말 그 죄스럽네요. 근데 그만 장인어른께서는 이제 돌아가신 지가 한 30년이 넘었죠. 넘고 우리 이제 빅모님, 우리 장모님께서는 이제 돌아가신 지가 이제 한 열흘 됐습니다. 2월 29일 날 돌아가셨으니까 열흘 됐어요. 그래서 이게 뭐 어제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가족 회의 해가지고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처갓집 식구 해가지고 뭐 가족 회의 해가지고 백국 명패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명패를 장인 어르신 그리고 장모님 명패를 오늘 방금 해드렸습니다. 해드리고 또 이왕 하는 거 축복까지 같이 했습니다. 장모님 축복을 같이 했어요. 같이 하고 또 그동안에 우리 직계 조상님들 우리 고조부님 또 고조모님 정조부님 정조모님 그리고 조부님 또 조모님 그리고 아버님 또 어머님 그리고 동생 부부 우리 10분이죠. 명패는 2021년도에 우리 조상님들은 같이 다 했습니다. 그때 전부 다 이제 5쌍이니까 그때
한 2,500만 원 정도 들었죠. 그리고 그 할 때 축복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2021년도에 명패를 해드리고 지금 이때까지 약 한 2, 3년 동안 영 마음이 좀 죄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축복도 같이 해야 되는데 하고 마음속으로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또 이제 이렇게 뭐 살다 보면은 뭐 딴 데 이제 이렇게 긴급하게 또 사용할 때도 많이 있고 이렇게 해서 축복을 늘 이렇게 밀어놨습니다. 우리 조상님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 이렇게 하고 있는 차에 이번에 장인어른하고 장모님 그 명패하면서 또 같이 축복을 같이 할 때에 우리 조상님들 몰아서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축복 12분 하고 이제 우리 장인 장모님 명패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신인님께서 많은 이야기를 하시면서 뭐 저한테만 하는 건 아니죠. 근데 내 같은 사람을 사위로 둬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백궁소원석에 백궁소원석이 생기고 난 이후로 백궁소원석이 생긴 지가 한 2년 됐는가? 그렇죠. 뭐 또 좀 그 찾아보면 기록이 나올 건데 그때 올 때마다 이제 뭐 크고 작은 소원을 했죠. 소원을 했는데 작년에 제가 그 6월 달에 그 이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사라고 하는 것은 그 실제로 그 집이 좀 매매가 돼야 있는 집을 팔고 또 딴 집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거기 이제 매매가 잘 안 돼요. 안 돼 가지고 그냥 그 집을 빈집으로 놔두고 그래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를 갈 때는 이제 거기 그 부족한 금액만큼 대출을 받아야 된다고요. 은행에 대출을 받아 가지고 이제 그 이사를 좀 갔습니다. 갔는데 그 은행 그 대출 그 이자하고 원금을 갚아 나가는 것이 그 적지 않은 금액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 빨리 좀 팔려야 매매가 빨리 좀 돼야 제가 좀 이렇게 수월잖아요. 안 그러면 그거는 전에 살던 집이 빈집으로 있으니까 상당히 그래서 소원을 좀 매매가 좀 잘 되도록 이렇게 백궁소원석에 뭐 올 때마다 이렇게 기도도 좀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이상하게 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신인님께서 말이지 백궁소원석에 소원을 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백궁소원석에 또 뭐 원망을 손으로 친다든지 뭐 그럴 수도 있죠. 하여튼 그건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뭐 그러진 않았지만은 그런데 지난달에 2월 달에 제가 이제 부산시당 그 시위원장님하고 이제 사무처장님하고 한 차로 같이 한번 온 적이 있습니다. 지난달에 와가지고 백궁소원석에 이제 그 메모지에다가 조금 소원을 전에하고 좀 틀리게 적었어요. 좀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우리 조상님들 빨리 그 명패는 벌써 했지만은 축복을 못 해드렸으니까 영 죄스럽잖아요. 그래서 좀 우리 이제 조상님들 그 축복 그리고 또 명패도 또 하실 분도 있고 이러니까 좀 할 수 있도록 좀 그 구체적인 주소를 적었습니다. 김해시 뭐 무슨 동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가 좀 잘 매매가 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좀 구체적으로 적고 부산 서구 동구 당협위원장 김성기 이렇게 이제 적어서 함에다가 넣었습니다. 넣고 이제
그날이 목요일이에요. 목요일 날 2월 16일인가 막 그랬는데 날짜는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근데 일요일 날 제가 이제 이렇게 집에서 이제 그 누워 있다가 내가 이제 직거래를 한번 해볼까 이 생각이 우연히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직거래 할 때 그 조건을 쭉 이렇게 한 10가지를 적어 가지고 그 네이버 김해 그 부동산 그 하는 그 네이버 카페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올렸더만은 그거를 이제 보시고 부동산 회사에서 그걸 보시고 어떻게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매매가 잘 됐습니다. 아직 뭐 잔금까지 받지는 않았는데 아마 그 중도금까지 받았고 아마 그 잔금은 곧 이건 아마 바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계약서상에 계약금하고 중도금은 이 사람들이 포기를 하면은 안 내줘도 되거든요. 뭐 법적으로 그렇지만 또 법보다는 또 사람이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살아야 되지만은 이제 하나 들어오는 그 구입하신 분이 인테리어를 시작을 했으니까 완전히 뭐 대수리를 한다더라고요. 인테리어 하면 그 집이 멋있습니다. 위치도 좋고 바로 경전철 옆이니까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저도 뭐 적정한 가격에 조금 이렇게 가격을 많이 좀 낮췄습니다. 그 사람들 입장을 또 생각해서 그건 한 30년 동안 살았거든요. 그 집을 살아가지고 이제 새로 들어오시는 분은 인테리어를 완전 전부 다 새로 해야 돼요. 하고 나면은 그 위치가 너무 좋기 때문에 바로 경전철역 바로 옆입니다. 초역세권이에요. 그리고 그 주변에 이제 환경이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아마 그 새로 사신 분은 굉장히 편리하게 살 겁니다. 그리고 그 인테리어 들어가는 비용 정도는 원 시세에서 내가 감해 가지고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상당히 이익을 보고 나도 또 이렇게 잘 풀렸고 이래서 이 백궁소원석이 저 앞에 있습니다만은 다가오는데 백궁소원석에 정말 좀 정확하게 적었어요. 그전에는 그냥 매매가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했는데 지난 2월 달에는 와가지고 정말 그 우리 조상님들 명패는 벌써 했습니다만 축복을 못 해드렸으니까 영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축복하고 명패를 좀 할 수 있도록 매매가 좀 잘 되게 해주십사. 그리고 정확한 주소, 아파트 이름까지, 동호수까지 적어서 이렇게 올려놨더만은 어쨌든지 간에 그 뒤로부터 3일 뒤에 바로 연락이 오고 뭐 바로 한 보름 만에 계약이 돼 가지고 정말 그 집이 좀 팔려야 될 집이 안 팔리고 있으면은 굉장히 힘듭니다. 뭐 다 경험 있는 사람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안 그래요? 집이 팔릴 때는 금방 팔려버려야 거기 자금 회전이 되고 저도 뭐 한 달에 그 정확한 금액은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 보통 뭐 억 단위가 넘잖아요. 아파트 보통 보면은 아무리 못해도 뭐 그런 금액에 대해서 이제 대출을 받으면은 상당한 그 이자하고 원금이 매달 나가야 되니까 그게 이제 영 줄어드니까 영 훅 줄어드니까 정말 잘 됐죠. 그래서 중도금 뭐 받은 데서 바로 오늘 뭐 명패하고 축복하고 축복 12분하고 명패 장인 장모님 명패를 해드리고 이렇게 왔습니다. 이야기가 길다. 오늘 여기 이제 명패 접수하려고 와서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대천사님이시더라고요. 나는 대천사님인 줄은 몰랐는데 이제 폐차를 안에다가 넣어놓으니까 옷 안에 있으니까 내가 몰랐죠. 근데 하여튼 몇 분이시더라고. 대천사 몇 분님께서 나는 뭐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대천사님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유튜브를 잘 보고 있다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나는 얼마나 참 창피스럽습니까? 무슨 정석껏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막 나오는 대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 편집하는 것도 안 하는 편집해
해가지고 보내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진짜 미안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떡국을 먹는데 어떤 분은 그 토요일이니까 떡국을 주잖아요. 식권을 받아가지고 이제 떡국을 먹는데 또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정말 그 유튜브 하시는 분이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아이 맞습니다 이러니까 정말 잘 보고 있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송구스럽기가 너무 송구스럽더라고요. 이제 소원석에 와서 잠깐 이제는 소원은 딴 거는 없습니다. 이제 집이 잘 팔렸기 때문에 소원은 이제 내가 늘 식구를 올릴 때 하는 소원은 그겁니다. 내가 이 밥을 먹고 모든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제 쉽게 말해서 피해를 주는 사람이 아니고 뭐라도 이제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늘 그래 드립니다. 드리고 두 번째로는 그겁니다. 이제는 뭐 딴 소원이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허경영 신임님께서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셔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모든 고통으로부터 이제 벗어나서 참 살기 좋은 세상에 좀 살게 해 주십시오. 그 날이 뭐 하늘에서 정한 그 법도에 따라서 되시겠지만은 섭리대로 되시겠지만은 그래도 좀 하루속히 좀 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허경영 신인님 어떻게 하든지 간에 빨리 대통령이 되십시오. 네, 그걸 기도를 드려요. 그래 되면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니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 버리잖아요. 허경영 신인님께서 대한민국 21대 대통령이 되시면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 버린다고. 그러면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때 우리 저도 인간적으로 가정을 가지고 있고 뭐 아들 딸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다 해결이 잘 돼 버린다고.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개별적으로 뭐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 적은 글쎄요, 전에는 있었는지 몰랐는데 요즘은 그래 없습니다. 이 신인님께서 잘 되면은 다 전체가 잘 되니까, 전체 잘 될 때 우리 가족도 잘 되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백궁소원석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신인님께서 이번에 이거 22대 국회 의원으로 아마 되실 것 같은데 되는 것도 하늘의 섭리고 되지 않는 것도 하늘의 섭리고 그러나 반드시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은 반드시 되는 거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아시아 통일과 세계 통일을 되는 것은 이미 이 우주가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계획되어 있는 그런 일입니다. 네, 전에도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조그마한 아파트 뭐를 짓는다 하더라도 요동 뭐 600세대, 1000세대, 1200세대, 뭐 2000세대, 3000세대 이렇게 아파트 대규모로 짓지 않습니까? 지으면은 그 짓기 전에 도면이 있습니다. 설계 도면이 있습니다. 설계 도면 없이 아파트나 이런 걸 짓지 않거든요. 그렇듯이 이 우주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주 농사를 지은 것을 수확하러 오시는 것은 이미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분이 이제 허경영 우리 신인님이신데 이제 그 뜻이 지금 올해 갑진년 내년 을사년에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우리가 역사적인 이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신인님께서 입었던 옷 같은데 이게 아마 군복 비슷한 것을 입은 것 같네요. 이거는 모포도 군용 모포고 이것을 이렇게 늘어 놓으신 것 같습니다. 이 텐트가 나는 굉장히 속으로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적네요. 야, 정말 이렇게 적은 텐트를 치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비슷하지 않겠나. 나는 그 뭐 여러 사람이 들어가서 누울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아주 적은 텐트입니다. 자, 신인님께서 22대 국회의원 이 되시는 것도 하늘의 섭리고 되지 않는 것도 하늘의 섭리지만은 이번에는 되지 않겠나, 이번에는 되지 않겠나 이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오늘 소원을 한번 더 빌어보겠습니다. 하루속히 대통령이 되셔가지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 모든 인류 전체가 다 행복하게 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주시라. 그렇게 한번 빌어보겠습니다. 메모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전체와 그리고 전 세계 인류, 모든 인류가 고통과 고난으로부터 벗어나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허경영 총재님께서, 신인님께서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속히 되시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원을 또 드렸고, 우리 집을 또 인수하신 분에게도 모든 일이 잘 되기를 그렇게 간절하게 빌었습니다.
저는 판 사람이고 우리 집을 산 사람이 있잖아요. 그분에게도 우리 집에 와서 잘 되기를 그렇게 좀 기원 드렸습니다. 제가 잘 보는 유튜브 방송 중에서 우리 박인수 선생님께서 아메리카 세계사를 쓰신 분이죠. 그분이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강의가 좀 어렵습니다. 그분은 현대 미술을 완전하게 연구를 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현대 미술을 이렇게 파악한다는 것은 진짜 내 같은 사람은 문외 아닙니다. 모릅니다. 현대 고흐라든지 빈센트 반 고흐라든지 기타 피카소라든지 기타 아주 저명하신 세계적인 미술가들이 그린 작품은 1억 달러고 한다. 1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400억 정도 한다고 하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그림을 볼 줄 모르잖아요. 오늘 보니까 그걸 뭐라 그러더라.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뭐 이야기하다 보면 기억이 나겠죠. 박인수 선생님께서 이제 오늘 강의가 전 세계의 모든 인류가 한 방향으로 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양자 그 뒤에는 기억이 안 납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지금 우주연합군 우주군에서 아마 딥스테이트 세력들을 거진 일망타진을 다 했지 않았나 그런 이야기를 전에부터 했는데 오늘도 한 번 더 하시더라고요. 박인수 선생님께서. 그리고 이분이 그냥 여사로 그냥 알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이분이 너무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니까 그걸 인정할 거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주연합군에서 이제 거진 딥스테이트 세력들은 거진 일망타진을 다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되면은 봉황이 정상에 오른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봉황이 누구냐고. 봉황, 임자. 그건 이제 세계 황제 허경영이잖아요. 이제 하늘이 오른다고 하는 것은 거진 다 됐다는 뜻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래 볼 때에 지금 22대 국회의원 선거 총선이 4월 10일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31일 남았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내일 돼야 딱 한 달 남았으니까 31일 정도 남았는데 지금 언론에 비추어 주기로는 이제 국민의힘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현실적으로 한 30%, 한 35% 이렇게 100사람 같으면은 유권자 100사람 같으면은 30명에서 35명은 국민의힘을 지지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민주당도 또 지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3당으로서는 이제 조국 혁신당이 지금 이제 많이 이제 뜨고 있어요. 뜨고 있고 이준석의 개혁신당은 영 이렇게 한물 같습니다. 3%가 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은 국회의원 수가 한 사람도 없을지도 모르고 많아야 한석 정도 그래 놓을 것 같아요. 그런데 조국 혁신당에서는 아마 비례대표만 해도 국회의원 수가 10명은 넘을 것 같더라고요. 지금 그리고 송영길이 이제 말한 소나무당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소나무당이다. 송영길 씨가 이제 그게 의왕구치소죠. 그러니까 서울구치소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이분이 아마 옥중 출마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선대위원장이 손혜원 의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소나무당에서 아마 폭풍적인 어떤
그 지지세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변희재님은 예측을 해요. 변희재님은 원래 자기가 국회의원에 전혀 뜻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분은 변희재님은 한국의 언론 마스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마 동양에서 가장 큰 이제 언론사를 이제 가지려고 하는 것이 그분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뭐 국회의원을 하고 싶다 이런 뜻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 조국 혁신당의 이제 대표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인데, 이분이 늘 주장하는 것이 뭐냐고 하면은 3년은 너무 길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3년 남았단 말이에요. 5년인데 2년이 거의 다 돼간다고. 5월 10일 되면은 이제 24개월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남아있는 게 37개월 8개월 남아있는데 이것은 너무 길다. 이래 가다가는 나라가 절단난다. 조국 그 법무부 장관이 판단할 때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국가적인 어떤 시스템이 전부 다 망가지고 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18번 정도 그 뭐 주민 설명회인가 뭐 지금 이걸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한 8번 정도 더 남았다고 하는데 이것은 노골적인 선거 운동이거든요. 전에 그 노무현 대통령 살아있을 때에 자기가 대통령으로서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자기가 이제 열린 우리당 그것을 좀 도와주고 싶다 그런 말 한마디 해가지고 탄핵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 탄핵 당한 거는 아니고 이제 기소가 된 거지.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부결은 시켰습니다만은 그 일시적으로 대통령 권한이 정지가 됐다고. 거기에 비하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뭐 주민 설명회라 해가지고 뭐 어디 가서 몇 조 원을 준다, 어디 가서 뭐 그린벨트를 해지한다, 뭐 이렇게 돈을 때리 퍼붓는 것이 한 800조 정도 돼요. 예산보다 더 많단 말이에요. 그거는 누구나 보더라도 이것은 뭐 주민 설명회 뭐 그렇게 하고 실제로는 지금 총선에 그 어떤 그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고. 그러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따끔하게 뭐라 해야 된다고.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할배라도 말이지. 이거는 간섭하지 마라. 이거는 선거법에 위반이다. 이렇게 뭐라 해야 되는데 전혀 말을 못 한다고. 무슨 사유인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이 국가기관의 어떤 그 시스템이 붕괴가 돼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뭐 천공이라고 그 천공이 뒤에서 이렇게 그 청와대 안 들어가고 용산으로 간 것도 천공이 지시해서 그런 거 아니냐고. 그거 뭐 사실상 알만한 사람은 다 알잖아요. 지금 이렇게 무당 세력이 지금 이제 나라를 이끌고 있으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조국 법무부 장관은 이제 그 3년은 너무 길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있는데 그래서 조국 그 혁신당에서 지금 인재를 영입하고 있는데 박은정 검사라고 있어요. 부장검사도 했고 차규근 그 또 검사 이런 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출국할 때 출국 금지를 시킨 분이에요. 그런 분도 이렇게 두르고 이렇게 하는데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예천사님 고맙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분이 하여튼 경기도 어느 지역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대천사님이세요. 저보고 유튜브 잘 보고 있다고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조국 혁신당의 두 번째로 이제 영입 인사가 신정식인가 그래요. 신정식이 하여튼 이런 분들이 있는데 저 변희재님이 볼 때는 이거는 이 사람들은 싸울 줄 모른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정말 어떻게 싸우는 것이 거기 변희재 씨가 이제 태블릿에 대한 진실 요것을 이제 밝혀버리면은 한동훈은 5분 게임, 10분 게임이라고 그냥 그 자리에서 깨갱거려 버린다고.
그러니까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말을 깐족거리거든. 그러니까 말꼬리를 잡고 이렇게 말을 현란하게 막 이렇게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말장난에 전부 다 거기서 감당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 2024년 3월 9일 현재 하늘궁의 모습입니다. 이 자리에 언제 착공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언젠가는 여기에 아마 전 세계 모든 저명인사들이 이 자리에 아마 오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그 변희재님이 이제 그것을 깰 수 있도록 그 테브리스에 대한 진실을 밝히라고 그 법사위원 그 국회의원들한테 다 책을 주고 알렸다고. 그 최강욱이도 한테도 주고 또 김의겸 국회의원이죠. 이번에 그 공천에 탈락되고 최강욱이도 뭐 대부분 판결에 인해 가지고 국회의원직을 상실했죠. 하여튼 이런 분들한테 다 줬어요. 줬는데 그 민주당에서 채택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변희재가 국회의원이 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국회에 들어가서 이제 내가 한동훈이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검사 시절 때에 잘못한 것을 밝혀낸다. 이제 이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성윤 전 고검장이죠. 이분하고 박은정 검사 또 차규근 이런 검사들이 이제 이렇게 변희재에 비해서는 그 파워가 좀 약해요. 전투력이 약해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마찬가지고 조국 전 장관이 말을 좀 시원시원하게 해요. 지금 한동훈이가 한마디 하면 그게 따닥따닥 이제 그 따박따박 이제 반박하는 그런 말을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지금 소나무당이 이제 좀 있으면은 다음 주 되면은 대변인이 이제 발표를 한다고 하면은 아주 강력하게 이제 이렇게 한동훈이가 무슨 말을 하면은 반격하는 그런 말을 할 예정이라 그래요. 그래서 소나무당에서도 이제 이렇게 아마 거진 호남 지방, 그 전라남북도 지방의 지역구 이런 것은 소나무당에서 좀 더 휩쓸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전에 그 20대 총선이죠. 20대 총선에 2016년도 그때 그 안철수가 그때 국민의당으로 해가지고 호남 지방에 싹쓸이 한 적이 있다고. 아마 그렇듯이 이번에 소나무당에서 그렇게 싹쓸이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봐요. 그렇게 보면은 민주당과 그리고 이제 조국혁신당과 소나무당이 합해가지고 뭐 한 107, 80석 뭐 한 8, 그 정도 안 될까 이 생각을 내가 지금 예측을 해봅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나머지 또 이제 녹색 정의당도 있고 뭐 또 진보당도 있고 뭐 그래가지고 거진 막 200석이 가깝게 되지 않을까. 나는 이 예측을 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는 초피플이거든. 그러니까 선택받은 민족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 한반도는 전에부터 그 박윤수 선생님의 표현들에 의하면은 여기가 세계의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신인님 말씀하고 거의 일치가 돼요. 그리고 여기는 거룩한 곳이단 말이에요. 거룩한 곳. 오늘 그 신인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모세를 그 하나님께서 부를 때에 처음에 모세야 이렇게 하면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 이제 그런 말을 했잖아요. 이제 그런 말씀도 오늘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렇듯이 우리가 이 한반도 전체는 하나의 거룩한 성역이다 그래요. 성역. 예. 아마 우리나라 옳은 역사를 아마 제대로 공부하는 날이 아마 곧 올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역사는 완전 가짜 역사예요. 아마 박윤수 선생님께서 아마
그것을 옳게 밝혀낼 겁니다. 그래서 천지가 아마 전 세계 모든 인류가 깜짝 놀래 자빠질 만한 그런 일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는 여하튼 그 1800년 후반부터 일로 한반도로 많이 이민을 왔다 그래요. 아마 미국에서도 오고 미국 그 미시간주에서도 오고 중국에서도 오고 아마 그래 된 것 같더라고. 그건 그렇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하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말 이거 저출생이 이어져 가지고 나라가 소멸되는 그런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신인님께서 와 있는 나라라고. 그래서 이번에는 이 뭐 윤석열 정부가 잘 되면요 축원을 하죠. 더 잘 되라고 이렇게 하겠지만은 이치적으로도 그래 안 되고 또 자기가 지은 업은 다 받아요. 그 김건희 여사 전 개명하기 전에는 이름이 김명신이잖아요. 이 여사님께서 김명신 이름 바뀌어가지고 김건희 여사님께서 언제 태어나가지고 1972년 뭐 음력으로 7월 25일인가 양력으로 9월 2일인가 이렇던데 뭐 그때 태어나가지고 어떠한 환경에서 자랐고 좀 젊은 시절에 어떻게 생활을 했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한테 어떻게 했는지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고. 내가 뭐 구체적으로 반갑습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참 내 안동 양반이 돼가지고 내가 참 그런 험악한 이야기는 내가 안 합니다. 안 하고 그 웬간한 사람은 다 알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인지. 그러면은 그런 사람의 결과가 좋을 수가 없거든요. 안 그래요? 늘 이야기하지만은 적선지간은 필류 여경이고 적악지간은 필요 여악이다 말이야. 적선지가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 그런 가정, 그런 사람에게는 반드시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 고난을 받고 어려울지는 모르지만 결국적으로 가서는 궁극적으로 와서는 사필귀정이라 좋은 일이 되고 그렇지 아니한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막 주가 조작해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고통을 주고 막 이래저래 해가지고 한 사람을 이렇게 깜빵에 넣고 또 깜빵에 넣은 사람이 이렇게 변호사법 위반으로 이렇게 또 그래가지고 자살하게 만들고 그래 하다 보니까 뭐 이 남자 저 남자 바꾸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어떻게 됐는데 그것이 끝이 좋겠느냐고. 네, 참. 그래서 나는 이제 사주 한 바퀴도 늘 자주 봅니다. 그리고 신점에 대해서도 잘 보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면은 보살님들이 많아요. 보살 법사님들도 많고 이분들이 허경영 신인님을 알아보면 좋은데 희한하게 그거는 못 알아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잘 알아맞혀요. 알아맞추는데 조금씩 틀린 것은 뭐냐 하면은 이제 금년 3, 4, 5월 달에 지금 현재 김건희 여사가 이제 이렇게 검찰청에 불리 나가게 될지 안 그러면은 혹 어떤 분들은 또 내년으로 넘어간다는 말도 있어요. 금년까지 잘 피해 나간다는 말이 있는데 그거는 어차피 이제 올해 아니면 내년이야. 갑진년 아니면 내년이 을사년이거든. 그렇다고 그거는 이제 지켜봐야 되죠. 보는데 지금 가장 우리가 관심의 초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과연 22대 총선 진짜 중요하다고. 이때에 과연 국민의힘에서 100석 이상을 가져가느냐 또는 100석에서 150석 가져가느냐. 국민의힘에서 150석이 넘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은 절단입니다. 절단. 절망입니다. 내가 볼 때는 지금 현재도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이렇게 남발을 한단 말이에요. 남발을 해요. 최상병 사건만 하더라도 그거는 대통령이 사법 행위에 개입을 한다는 것은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된다고.
그런데 그것을 번연히 한다고, 번연히. 그런데 국회 권력까지 다 가져간다. 지금 그 입법기관이 여소야 야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시행령을 막 변칙적으로 해가지고 이때까지 국가를 이끌어 왔거든. 그런데 정말 국회의 권력까지도 국민의힘에서 가져간다 이러면은 지금도 시스템이 망가졌는데, 망가져가지고 저출생이 계속 이어지고 진짜 뭐 살기 어려운 세상인데, 이게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150석 넘었다 이러면은 이거는 날 끝이라고 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잖아요. 끝나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말이에요. 세계 제일 대한민국이란 말이야. 허경영 신인님이 이제 그 백마 타고 맨 앞장을 서서 몽고와 하나가 되고, 또 나아가서 이제 일본 가도 바로 하나가 돼 가지고 유엔 상임이사국이 되고, 저 만주로 러시아로 이렇게 뻗어나가야 될 전 세계 모든 인류를 구원할 그런 우리 민족의 운명이니까, 그것이 우리나라의 숙명이고 운명이니까 반드시 그래 되죠. 그래 되니까 이번 총선에서는 지금 아직까지는 국가혁명당의 바람은 뭐 전혀 불고 있지 않습니다. 불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뭐 하룻밤 사이에도 뭐 확 바뀔 수가 있으니까, 또 이때까지 국가혁명당이라는 뿌리는 굉장히 깊단 말이에요. 깊기 때문에 이것이 한번 발화가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벚꽃이 뭐 전혀 피지 않았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부산에도 벚꽃이 전혀 피지 않았어요. 그런데 봄비가 촉촉하게 한번 오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 한순간에 벚꽃이 확 펴버려요. 그렇듯이 지금 소나무당에서는 전혀 지금 현재 국민들이 인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아마 다음 주 되면은 아마 그 인기가 확 올라갈 것 같고, 아마 송영길 전 대표가 보석을 신청했는데 보석돼 가지고 놓을 수도 있고 안 놓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것을 봐가지고 아마 그런 바람이 불 것 같고, 호남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국가혁명당에 이제 어떤 바람이 좀 불어야 되지 않을까, 불지 않을까 이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리 지금 국가 권력에서 허경영 신인님을 이렇게 알려지는 것을 막고 이래 있지만은 천지 대선은 못 막습니다. 이미 그 박인수 선생님께서 이야기하시다시피 세계는 봉황 축제를 하고 있다 그래요. 홍콩에서도 봉황 축제를 많이 하고 인도에서도 하고 우리나라만 안 한다 그러더라고. 봉황 축제, 봉황 축제, 세계는 하나로 간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세계 통일. 허경영 신인님께서 늘 하시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전 세계는 봉황 축제를 하고 있는데 한국만 안 한다 그래요. 인터넷 강국이다 그래도 무슨 정보를 차단하고 있는 것이 있는 것 같다,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 대선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이제 11월 달이니까 한 8개월 남았네요. 8개월 뒤에는 이제 미국 대선도 치러지게 되고 아마 트럼프가 되는 것은 거의 확실합니다. 트럼프도 지금 기소가 많이 되고 뭐 이래 있고, 허경영 신인님께서도 이제 좀 뭐 선거법 위반한 것도 없지만은 억지로 갖다 붙여 가지고 선거법 위반으로 해놓은 건데, 이놈들 그 나중에 헌법 개정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은 150% 지도자 정신교육대 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불법적으로 국가 세금을 이렇게 꼬불쳐 놓은 돈들은 그 2세, 3세, 4세, 5세, 6세, 7세까지 더듬어 가지고 전부 다 한수해 버려야 된다고. 7대까지 내려간다더라고. 7대까지 사사지 조사해 가지고 국가 돈을 빼돌린 사람들은 찾아내 가지고 국가로 환속시켜 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걸 전부 다 국민배당금으로 돌려줘야 된다고. 이제 3시 반에 출발하니까 조금 있다가 내려가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봄이 되니까 여기 아이고
여기도 멋있다. 오늘 참 우리 장인어른 또 장모님 명패도 해주고 또 신인님께서 천사 테스트를 해가지고 바로 백궁에 갔다는 것을 확인을 시켜주시고, 그리고 이제 또 축복을 또 우리 조상님들하고 하면서 장인 장모님 같이 하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좋고, 또 내 통장에 보면 계좌 이체를 했는데 수신자가 허경영이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엄청 기분이 좋더라고요. 내가 이제 그 신인님께 뭐 조그만하지만은 이렇게 조금 일조를 했다는 거, 또 축복은 또 100조 원의 가치가 있잖아요. 그 뭐 100만 원 내고 100조 원의 가치를 또 우리가 받으니까. 이영숙 그 우리 대천사님께서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축복을 이렇게 12분이나 해주니까 축복 받으신 분들이 저한테 잘해줄 겁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뭐 저는 그 뭐 잘해주면 좋죠. 한데, 나는 그것보다도 뭐 오로지 사나, 죽으나 사나, 안전나 사나 허경영 총재님께서, 신인님께서 하루속히 대통령이 좀 되시게 해달라. 나는 뭐 그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3월 4일에서 3월 8일 어제까지 아마 비례대표 신청을 했는데 몇 사람이 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우리 국가혁명당에 훌륭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전생에 우리 아인슈타인이었던 또 광개토 대왕이었던 그 우리 허성종 위원장님 신청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은 했으면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알 수는 없습니다. 내가 뭐 전화도 안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선우 진인님 같은 분도 뭐 전생이 석가모니고 강정산이니까 어마어마하잖아요. 이러신 분들이 신인님을 일단 보자 해가지고, 이런 분들은 정가가 없어요.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좀 같이 그 국회에 입성을 해가지고 허경영 신인님 혼자 가시는 것보다는, 국회에 입성하는 것보다는 뭐 좌우 앞뒤로 이렇게 좀 칸보이 해주시는 분들이 한 10분 정도 있으면 참 좋겠어요. 얼마나 신청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막판에 국가혁명당 이 바람이 한 돌풍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아마 그 무언가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 생각도 해보는데, 그래서 나는 늘 그렇게 바랍니다. 캐스트 보팅을 딱 잡을 수만 있으면은 국민의힘에서 95석, 범야권에서 195석, 국가혁명당에서 10석 이러면은 뭐 금상첨화죠.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 가서는 이제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어가는 그 과정에 있는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마 국회의원이 되셔가지고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국가혁명당과 국민의힘이 이제 합당을 해가지고 국민의 이제 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그래요. 올 가을에 대선을 하자, 그런 말을 노골적으로 합니다. 야권에서 이번에 4.10 총선에서 야권에서 200석이 넘어가지고 헌법 개정을 하자 해가지고 부축으로서 윤석열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금년 2024년 12월 18일까지를 해버리자, 그렇게 하면 된다 그러더라고. 된다 그러더라고요. 헌법, 국민의 뜻이 그러니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도이치모터스 그 주가 조작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이번에 이제 국회에서 거부가 당했지만은 또 다시 올린다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그거 하고 이제 최상병 특검, 그리고 그 대장동 특검, 이게 또 들어간다고. 또 들어가게 되면은 아마 진실 앞에서는 거짓은 맥을 못 춥니다. 그리고 아무리 이리저리 이렇게 잘 빠져나간다 하더라도 하늘의 그물망을 피해 나갈 수가 없어요. 하늘의 그물망을 피해 나갈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뭐 어떤 분이 그렇게 하더라고. 어떤 여사님이 그분이 볼 때는 불쌍하다 그러더라고. 그냥 그 학력 위조하고 뭐 주가 조작하고 이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구속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막 어떤 분하고 사귀고 있다가 결혼할 그 남자가 있었어. KBS라고.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KBS가 뭔가. 사람 이름 그 약자예요. 뭐 아나운서 그 이름인데 그분하고 뭐 다 결혼할 사이였는데 이제 하여튼 뭐 거기에 대한 지지분한 이야기는 내가 내 입으로 할 수가 없어요.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이리저리 이렇게 잘 빠져나갔지만은 결국 가서는 잡힌다고. 하늘의 법망을 벗어나갈 수가 없다고. 그리고 최재형 목사가 그 하는 말이 있어요. 그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없이는 3개월도 못 버틴다 그러더라고. 왜냐하니까 리모컨이란 말이야. 리모컨을 가지고 리모컨에서 배터리가 빠지면 리모컨 작동이 안 된다고.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최재형 목사가 아주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 되면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사에 성인출한다 이렇게 보면은 아마 또 그리고 변희재 씨가 이제 금년 6월 1일부터 아마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거든요. 들어가면은 바로 이 사람은 변희재님은 한이 맺혀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죄를 지은 것도 없는데 검사가 조작 날조해가지고 죄를 지은 것처럼 해가지고 실형을 살한 사람이라고. 자기 모든 명예가 떨어지고 이랬기 때문에 한이 맺힐 대로 맺힌 분이단 말이에요. 그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한이 맺혔지. 4년 동안 뭐 어느 한 5년 동안 전 가족이 도륙당했다고. 오늘 그 유승민이라고 그 국회의원이 있어. 그 전 국회의원이죠. 유승민이가 그 저게 그 또 저 전에 그 문화부 장관 문공부 장관 한 사람이 누구야? 유시민이하고 저 KBS에서 나와가지고 대담을 하는 게 있던데 유승민이가 하는 말이 그 조국 같은 그런 그 범죄꾼이 당을 만든다는 것은 양심이 있나 없나 그렇게 하는데 그 내가 볼 때는 유승민 씨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 거기 학력 위조가 그게 아니거든. 그 표창장 하나라고. 표창장 하나 그 정도 하는 것은 그것도 물론 잘못됐다고 볼 수 있겠지. 그런데 그것도 위조를 안 했다는 말도 있고 그러는데 그게 위조라기보다는 그런 거는 그런 걸 따지고 나면은 진짜 합격 취소될 사람이 엄청 많을 거예요. 엄청 많을 거라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파렴치범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유승민이가 좀 표현을 잘못하는 것 같더라고. 하여튼 그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5년 동안 자기 그 의사 딸을 말이지 완전히 뭐 대학 그 졸업도 못 시켜버리고 그냥 그 고등학교 졸업자로 만들어버리니까 얼마나 그리고 이성윤 전 검사 이런 사람들이 배르고 있다고. 그리고 또 배르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야 지금 현재. 목숨을 걸고 이렇게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이 힘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이게 민심이가 그러니까 100명 같으면 65명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만두기를 바란다고. 이미 탄핵된 상태라고 국민들의 마음에서는. 나머지 35% 가지고 지금 이렇게 깔딱깔딱거리는데 이건 아마 총선 결과로서 그래 놓을 거예요. 지금 저 이재명 씨가 지금 이제 뭐 공천 문제로 해가지고 자기 사당을 이재명 위조로 한다 이래가지고 뭐라 이렇게 하는데 내가 볼 때는 공천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민주당 안에서도 좀 뭐 썩어 있는 물들 말이지. 이런 거는 이번 기회에 공천 심사할 때 싹 물갈이를 하는 것이 맞아요. 새물로 갈아버려야 되고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그 공천이 김건희 여사 방탄 공천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공천을 해가지고 다 뜰가내 버렸다 이러면은 전부 다 이번에 그 김건희 특검, 대장동 특검이 통과돼 버린다고.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전부 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거의 손을 안 댔다고. 뭐 전혀 다 안 된 건 아니지만 대부분 그냥 그대로 다 공천을 다 줬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되는가 그래가지고. 하여튼 민심이 나타나죠. 민심이 나타나가지고 이번 총선에 그래 될 겁니다. 그리고 저는 뭐 주변 지인들한테 이렇게 알리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회사의 앞에 이제
저는 뭐 늘 습성이 뭐냐니까 주변을 깨끗하게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네도 깨끗하게 하고 우리 회사 주변도 깨끗하게 하고 내가 공무원으로 있으면서도 늘 그 우리 그 사업소 그 부근을 깨끗하게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 우리 회사 앞에 있는 분이 그러더라고. 아이고 아저씨 제발 좀 와가지고 커피 차 한 잔 마시고 가시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전에부터 그래요. 몇 번 그러는 건 내가 피해 안 했는데 그래 아래 이제 아침에 이제 가가지고 하니까 율무차를 하나 끓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아저씨 주변을 깨끗하게 하니까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미안합니다 하고 그리고 내가 그랬어요. 이번에 이제 선생님 저기 혹시 그 선거는 잘 하십니까? 내가 이런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투표 전혀 안 하는 사람들이 또 많습니다. 이 보면은 투표율이 지난 21대 총선의 투표율이 66%거든요. 그러니까 100명 가운데 34명은 투표를 안 했다 이 말입니다. 그전에는 60%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100명 가운데 40명은 투표 자체를 안 해요.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투표를 잘 참가합니까? 선거가 있으면은 잘 뭐 대통령 선거고 뭐 국회의원 선거고 이렇게 지자체 강력의원, 시의원, 구의원 선거에 잘 참석하십니까? 이러니까 잘 안 한다더라고.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그랬어요. 이번 4월 10일 날 총선에 뭐 지역구는 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기타 당에 속해 있는 사람을 찍더라도 비례대표는 국가혁명당을 좀 찍어주세요. 네, 그랬습니다. 허경영 총재님께서 상당히 그 유능하시고 그분의 공약대로 전부 다 이루어지고 있다. 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 사장님이 막 허경영을 굉장히 지지한다 그러더라고. 엄청 반갑대요. 그래서 내가 한번 그렇게 했습니다. 하여튼 만나는 사람마다 그렇게 국가혁명당을 좀 해달라. 우리 처갓집 식구들한테도 그래 이번에 부탁을 했어요. 국가혁명당을 좀 찍어달라. 내가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하늘궁 그 차가 저기 있습니다. 이제 저 차를 타고 이제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9시 9분이니까 한 20분 뒤에 이 차가 출발합니다. 오늘 날씨도 좋고 신인님도 좀 찾아뵙고 모처럼 이렇게 축복 이때까지 능 못해가지고 마음이 찜찜했는데 명패만 해놓고 축복을 못하니까 축복과 명패가 이루어져야 뭐 좋다고 하니까 신인님 말씀이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대로 따라야죠. 그러니까 뭐 홀가분합니다. 홀가분하고 뭐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자, 다음에 또 한번 기록을 남기놓겠습니다. 허경영